남기지 않기 위해 사는 마음에 대하여. 저는 고령에 혼자 살며 죽을 고비를 여러 차례 넘긴 사람입니다. 누군가의 말이 아니라 제 몸이 저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몸이 극도로 위중하다고 느껴질 때면 저는 늘 같은 행동을 반복합니다. 겨울에도 난방을 끄고 여름에는 오히려 에어컨을 켜둡니다. 그리고 침대에 누워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한 채 다가올 고통과 두려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준비를 합니다. 그 순간만큼은 도망치지 않으려 합니다. 마지막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차분히 받아들이는 것이 제 나름의 존엄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아마 저처럼 지병을 안고 고령을 살아오신 분들 중에는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말보다 먼저 알아차리는 나이가 되면 사람은 자연히 삶의 끝을 생각하게 됩니다. 저는 몸 상태가 좋지 않을 때면 자식들의 전화와 카카오톡을 일체 차단합니다. 다만 하루 2번 아침과 저녁에 막내가 보내는 아빠 라는 짧은 문자 하나만을 허락해 두었습니다. 제가 완전히 혼수 상태가 되기 전이면 저는 그래 라고 2글자로 아직 살아있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혼자 살고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마지막 순간을 맞이했을 경우 너무 늦지 않게 확인시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죽은 뒤 오래 방치되는 상황만은 자식들에게 남기고 싶지 않다는 마음,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도리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제 아내는 5년이라는 긴 병고 끝에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그 시간 동안 그 고통을 대신할 수 있는 말은 없었고 미안하다는 말 역시 아무 위로가 되지 못했습니다. 너무 힘들어. 저 역시 극단적인 생각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이 일을 자식들에게 떠넘길 수는 없다는 마음 하나로 끝까지 버텼습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아내를 지켜주지는 못했습니다. 그 대신 자식들은 하늘을 찌를 듯한 효심으로 효성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말해왔습니다. 너희들은 이미 내 몫까지 다 효성을 했고 고생했다. 나는 절대 너희들을 다시 고생시키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 마음은 지금도 앞으로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병원이라는 곳에 대해 확고한 생각을 가진 사람입니다. 젊었을 때나 중장년 시절에는 몸의 특정 부위가 고장났을 때 그 원인을 찾아 치료하는 곳으로 병원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나머지는 생활습관, 식습관, 그리고 꾸준한 운동으로 스스로 지켜야 할 몫이라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병원과 의사에게 자신의 건강을 의존하는 것은 오히려 몸과 마음을 더 약하게 만들고 병을 고치기보단 병을 더 키우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령이 된 이후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가벼운 감기약이나 혈압약처럼 유지 차원의 처방을 받는 것은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잦은 각종 검사, 끝없이 반복되는 수없이 많이 하는 체열은 노인들을 더 빨리 악화시키고 폐인으로 만들 뿐입니다. 반복되는 병원행은 치료나 완치로 가는 게 아니라 비참한 죽음의 길로 몰아갈 뿐입니다. 회생보다 죽음을 앞당길 뿐입니다. 노년에는 병원을 피해야 할 곳입니다. 갈수록 더 망가지는 곳이라 감히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식들에게 분명히 말해두었습니다. 제가 위중해 보인다고 해서 막무가내로 병원으로 끌고 가는 일은 시도조차 하지 말라고. 내 말을 무시하고 강행하면 자해하고 말 것이라고요. 그 정도로 강수를 두지 않으면 멈추기 어렵다는 판단에서지요. 직장 생활로 하루하루 버거운 자식들에게 또 다른 짐이 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혼자 회복하면 다행이고 그렇지 않다면 내 집에서 조용히 마지막을 맞이하겠다는 선택, 그것이 제 방식입니다. 이럴 때 저는 사즉생, 생즉사라는 말을 떠올립니다. 죽을 각오로 살면 살아나고 살려고 발버둥 칠수록 오히려 죽음이 가까워진다는 말입니다. 오랜 세월을 살아온 인생이라면 이제는 모든 것을 천명에 맡기고 순응하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승에 대한 집착이 삶을 더 오래 붙들어주지는 않습니다.
수천억의 재산을 가진 사람도, 최고의 권력을 가진 사람도 결국은 떠납니다. 그 우주의 질서를, 섭리를 조금이라도 일찍 받아들일수록 마음은 오히려 평안해집니다. 그리고 저는 고령이 되면서 자식들과 손주들을 의도적으로 자주 만나지 않습니다. 그들을 보면 기쁘고 잠시나마 생기를 얻지만 그 만남이 그들에게는 좋은 기억으로만 남지 않을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노추한 제 모습을 통해 그들이 늙음과 쇠락을 미리 경험하게 만들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결국 영원히 헤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이라도 덜 노쇠하고 노추한 모습으로 그들의 기억 속에 머물고 싶습니다. 걷기 운동을 하다 저와 비슷한 연배의 노인들을 마주치면 저는 시선을 돌립니다. 그 모습이 곧 저 자신이라는 사실을 너무 선명하게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도 혼자 왔듯이 갈 때도 혼자 가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장례와 제사에 대해서도 저는 분명한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식들과 손주까지는 몰라도 며느리와 손자며느리 손녀들은 소위 염습이다 입관이다 하는 자리에 절대 참석시키지 말라고 언지를 주었습니다. 그들에게까지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힘든 기억을 남기고 싶지 않기도 하고요. 제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살아있는 동안 충분한 효도를 받았고 그것으로 이미 넘칩니다. 죽어서까지 며느리에게 짐을 지우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제사는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지키라고 누차 강조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생사보다 더 걱정하는 것은 자식들의 노년입니다. 제가 고령이라는 것은 그들 또한 이미 노년의 길로 들어서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그 사실이 가장 마음 아프고 생각하기조차 싫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식들에게 남들보다 한 발 앞서 생활습관, 식습관, 운동습관을 실천하라고 입이 닳도록 말합니다. 120세 시대가 아니라 150세 시대를 살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그래도 진심으로 마음속 깊이 받아들이는 것 같지 않아 속상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저의 이런 주제가 밝은 이야기가 아니고 오히려 피하고 싶었던 어두운 이야기일지 모르지만 조심스럽게 꺼내는 이유는 그 어두운 이야기를 통해 조금이라도 더 평안한 노년을 맞이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 글이 자식들에게는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는 계기가 되고 고령의 분들에게는 마지막을 준비하는 조용한 동행이 되기를 바랍니다. 삶의 끝을 생각하는 일은 삶을 포기하는 일이 아니라 삶을 정리하는 일이라는 것을 저는 항상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요즘 하루하루를 잘 살겠다기보다는 덜 남기고 가겠다라는 마음으로 삽니다. 큰 뜻을 이루겠다는 생각도 무언가를 증명해야 한다는 마음도 이미 오래전에 내려놓았습니다. 이 나이가 되고 보니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무언가를 더 얻는 것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씩 내려놓는 일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젊을 때는 사람도 붙잡고 관계도 붙잡고 시간도 붙잡으려 애썼습니다. 그러나 고령에 이르러 보니 붙잡을수록 아픈 것이 인생이라는 사실을 몸으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아프지 않기 위해서라도 내려놓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자식에 대한 마음도 그렇습니다. 부모 마음이라는 것이 끝까지 품고 가는 사랑인 줄만 알았는데 이제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어쩌면 부모의 마지막 사랑은 자식 곁에서 한 발 물러나는 용기일지도 모릅니다. 도움이 되지 못한다면 짐이 되지 않는 것, 그것만으로도 부모로서의 역할은 다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식들이 자기 삶을 살다가 문득 생각날 때 그래도 우리 아버지는 자기 방식대로 단단하게 살다 가셨다. 이 한 문장만 떠올릴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저는 이제 하루를 시작할 때 내일을 계획하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를 무사히 조용히 마치는 것, 그것이면 족합니다. 밥을 먹을 수 있으면 먹고
걸을 수 있으면 걷고 숨이 차면 멈춥니다. 이 단순한 원칙이 지금의 저를 지탱해줍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오늘 하루 누구에게도 패 끼치지 않았는지, 괜한 걱정을 남기지는 않았는지 혼자 점검해봅니다. 이것이 제가 스스로에게 지키는 작은 예의입니다. 혹시 이 글을 읽는 분들 중에 고령의 부모를 둔 자식이 계시다면 이 말만은 꼭 전하고 싶습니다. 부모가 멀어지려 할 때 그것을 사랑이 식었다고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히려 그 반대일 수 있습니다. 부모는 마지막까지 자식의 삶이 가벼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스스로를 뒤로 물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고령의 분들께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이미 충분히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잘 살기보다 편안하게 떠날 준비를 하는 것도 삶의 한 과정입니다. 두려움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두려움 속에서도 품위를 지킬 수는 있습니다. 그 품위는 남기지 않으려는 마음에서 나온다고 저는 믿습니다. 삶의 마지막은 누군가에게 기억될 장면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은 순간이면 충분합니다. 이제 남은 날들은 길이를 재는 시간이 아니라 무게를 덜어내는 시간이라 생각하며 저는 오늘도 조용히 하루를 마칩니다. 오늘도 제 얘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들의 음덕에 속합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감사와 기쁨입니다. 또 다른 주제로 여러분들과 만나겠습니다. 행복한 나날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